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늦은 밤까지 영상 찍고 입력하고 하다 보니까 개항을 이재명 후보가 아, 출마했던 지역에 입력 작업을 끝내고 그냥 가서 자는 게 아닌데 영상을 찍고 들어가서 자는 건데 이 자다 보니까 이막 이걸 빨리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잠을 설치다가 그냥 또 꼭 또 새벽에 나왔습니다. 뭐 영상이야 저녁 늦게 올릴 예정이지만 이게 제가 영상 시리즈로 만든 지 딱 100회가 되네요. 해필이면 그걸 100회 특집이라고 해야 될까? 거기에 개항을 이재명이 걸렸습니다. 자, 메인 게임을 앞두고 뭐 저 권투에서도 오픈 게임 하듯이 계양구를 기왕 살펴보기로 한 거니까 계양구 갑 먼저 살피면서 슬쩍 저 몸을 풀어보겠습니다. 계양구 갑을 보시면 요 사람이 재분류한 것보다 더불어민주당 쪽이 이만큼의 더 득표율을 얻습니다. 기계 전자개표기 득표율이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보다 이만큼씩 높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초 선관위에서 발표했던 58대 42라는 그 결과가 아니고 이걸 빼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모든 표를 사람이 재확인하듯이 수개표를 했다면 또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수검표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랬을 때 그 득표수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그 득표수는 거의 비등비등하게 뭐 한 200표, 210표 차이 나게 뭐 여기서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결과가 바뀌게 되고요. 또 공 박사님이 하던 식으로 이 당일 득표율대로 사전선거도 있었을 것이다. 사전선거가 부풀려져서 넣어졌으니까 그 부풀려진 숫자를 빼고 계산을 했을 때 계산을 다시 해보면 뭐 아예 거의 완전 뒤바뀌는 정도죠. 43.5 대 56.5로 오히려 국민의힘 최원식 후보가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부풀리기 한 숫자가 9,172표. 이 33.8%라는 건 뭐냐면 여기 관내, 관외, 국외 부재자 투표를 다 합쳤을 때 요 숫자에서 그러니까 사전선거인 수가 투입돼 사전선거인 수가 부풀려졌다고 생각하는 그 사전선거 대상 전체 유효 득표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3.8%인 겁니다. 그러니까 10장 중에 지금 개표된 10장 중에 3장은 3분의 1은 유령표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 원래 기준 이제 정상적으로 실제 투입됐을 거라는 양으로 따지면 거의 절반 이상이 예? 절반 이상이 뭐예요? 이게 11,828이니까 거의 2장 중에 2장이 들어갈 때 1장이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그 계양구 갑을 살펴보았는데요. 저기 그 뭐 계양을 이재명 이러니까 또 관심 갖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런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어그로 끌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딱 설명하기 좋게 실이 이 계양을 계산 사동에 이런 개표 상황표가 2장이 있습니다. 보통은 저 뒤에 한 거를 재분류 요렇게 해서 번호를 여기 앞에 가로해서 표시를 하는데 여기는 그나마 그것도 없어요. 자, 계산사동 보시죠. 8시 41분에 이걸로 개표를 한 게 이 결과가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공표도 10시 20분에 이거를 공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표하기 전에 이 친구들이 이제 숫자를 잘 보세요. 이거는 특별히 무슨 재분류할 이유가 없었는데 싶었는데, 아 참, 여기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는 그 재분류라고 표시가 안 된 거는 둘째 치고, 보통은 이 다른 지역 전체로 봤을 때는 개표기 기기 번호가 같은 기계에서 재분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특이하게 재분류를 다른 기계에서 했어. 시간상으로 저도 이제 이게 두 가지가 나오니까 뭘 취사 선택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시간으로 보면은 이거는 8시 41분에 시작했고, 이거는 그 다음날 1시 50분에 시작을 했, 47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어쨌든 뒤에 나온 거니까 최종 번이겠거니 하고 입력은 하긴 했는데, 이게 여기서 쭉 흐름을 보게 되면, 자 3619 2290 10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집회계수기로 삐리릭 돌리다 보니까, 예? 이게 숫자가 하나가 다른 거예요. 예? 찝찝하죠, 얘들도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다시 재개표를 한 것 같아요. 전 여기서 또 이상한 거는 6317표가 지금 이제 개표 상황표에는 그 개표 진행표를 합산해서 이런 표가 나오거든요. 근데 투표함 별로. 근데 투표함 수가 두 개입니다. 여기 개표 진행표를 못 봤으니까 제가 뭐 그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이상한 거는 제가 본 이 투표함 수가 제일 많습니다. 두 개가 나누어져 두 통으로 나눈다고 해도, 단순히 똑같이 나눈다고 해도 3120표? 3150표 가까이가 한 통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 보통은 보면은 맥시멈 2000개 정도에서 다 이렇게 그 됐었거든요. 와, 이거 참 특이하죠. 자, 그건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재분류되는 과정을 설명했었는데, 자, 이게 기계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표는 같은 거니까 6317표를 같이 넣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보세요. 3619에서 3568로 바뀝니다. 그죠? 아이고, 이거 좀 확대시키려고 했더니. 자, 3618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중요한 영상에서 이렇게 버벅거리면 안 되는데. 그냥 해야겠습니다. 자, 3619에서 요거를 개수기로 돌리다 보니까 여기는 1이 줄고, 여기는, 둘 다 1이 줄었네?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어? 예? 그러니까 이건 집회계수기로 숫자를 셌다고 보면 어떻게 숫자가 한 개씩 다 주냐고? 하나가 늘고 하나가 줄면 그나마 이해가 갈 텐데. 그러니까 얘는 분류는 둘째 치고 개표기로 하는 게 숫자도 제대로 못 헤아렸다는 거예요, 이 멍청한 기계가. 예? 그러니까 얘들이 뭔가 찝찝하잖아요. 예? 한 개씩 줄은 이걸 가지고 그냥 개표 결과로 발표하고 나니까 뭔가 찝찝해서 다시 재개표를 한 것 같긴 해요. 재개표를 했는데 이게 다른 기계를 사용했지만 같은 용지가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3619에서 3568일이 됩니다. 몇 개가 줄은 거야 이게? 50일이네. 마이너스 50일.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2290이었는데 2246. 여긴 또 몇 개가 줄은 거야? 아이 미친, 마이너스 54인가? 여기는 최창원 후보는 10표에서 11표로 늘었네.
자, 이게 아무리 오류율이 뭐 1%인가 그 해서 이 기계를 납품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 이게 지금 1%도 넘는 거 아닌가?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이것만 따져도 100표인데 3,500표 중에 100표면 3%가 넘는 거 아니에요? 오류율이? 예? 그러니까 재확인 대상 투표지가 398이었던 게 아니 재분류를 하니까 492가 돼. 자, 이거는 기계를 다른 기계에서 했으니까 기계마다 이게 뭐가 더 타이트하게 보고 느슨하게 보고 그런 차이가 설정값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 이 기계 자체를 예? 어떻게 똑같은 용지를 돌렸는데 어떤 기계는 398을 판독을 못하고 어떤 기계는 492를 판독을 못하고 예?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선관위에서 발표한 거는 이겁니다. 희한하게 이거는 또 같아요. 막 개판인데 여기도 자세히 보면은요 5825를 얘가 재분류를 했어. 저 기계로 재분류하면서 카운팅을 했어요. 근데 어디가 줄은 거야? 여기 이재명 후보가 줄었네. 원희룡 후보가. 그래서 5825를 기계는 분류했다고 넘겼는데 아니 씨 여기 와서도 보니까 여기서 또 하나가 줄어. 어떻게 된 놈가. 그러면 숫자만 단순히 카운팅을 했다고 봐도 얘는 분류도 못하고 예? 그나마 개수도 못 헤아리는 이런 멍청한 기계를 갖다 놓고 개표를 한 거예요. 예? 수원 영통구 같은 데는 이 숫자를 가지고 그냥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뉴스도 나오고. 예? 이 재분류한 숫자 이거는 쏙 빼고 예? 이거를 그냥 발표해가지고 4천 몇백 표가 그냥 무효표로 튀어나오고 예?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영통구는. 그래서 저는 이 개표 과정에서 이제 개표 이 선관에서 발표한 이 개표 결과도 못 믿겠다. 예? 보시면 이게 개표 결과가 계산 4동에 보면은 이 얘들이 개표 결과로 발표하는 이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에 보면 계산 4동이 여기 3832 2406 이렇게 돼 있죠. 3832 2406. 자, 이걸로 발표는 하는데 보세요. 이런 개판인 과정을 거쳤는데 어떻게 이 숫자는 같아. 3832 2406. 그래서 저는 요 과정을 딱 나누어서 자, 이걸 어떻게 그냥 갖다 옮겨 적은 것 같아. 재검표가 어디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하면서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재검표를 해서 하나가 부족한 게 발각됐을까요? 이거는 그냥 제가 듣기로 집회 개수기 갖다 놓고 숫자를 센다 그래요. 예? 그게 재검표인가? 그나마도 여기 하나가 적은 거 나왔으면 재검표에 재검표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 전체를 다시 수작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상황이면 처음에 했을 때도 숫자가 안 맞아. 기계에서 뱉어낸 거랑 기계에서 결과라고 나온 거랑 개수기를 돌려보니까 숫자가 안 맞아. 그래서 다시 했어. 다시 했는데 여기서도 숫자가 또 안 맞아. 기계가 분류한 숫자 자체가 달라요. 예? 이 정도 되면은 최소한 여기서만이라도 손으로 다시 분류를 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하여간 이 결과든 뭐 발표한 건 이 결과라고 하겠죠. 재분류를 뒤에 한 거니까. 자, 저는 이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록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직접 재분류한 기계가 뱉어내 가지고 직접 재분류한 이 득표율을 다시 계산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는 게
방금 계산동 계산4동 관내사전에 3568224511 예? 사람이 재분류했던 264 161 264 1615 요 숫자를 다 이제 한 장에 있는 걸 한 행에다 갖다 놓고 예? 동별로 관내사전은 동별로 당일 선거 같은 경우는 각 투표소별로 이 숫자를 다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침 계양구 을이 이제 나왔으니까 여기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짠. 앞에 설명을 드리셨으니까. 지금 몇 표 차로 이겼다고 나왔죠? 7,749표 차로 이재명 후보가 이긴 걸로 나왔습니다.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 기계득표율에서 영향을 받아서 표가리가 된 거. 예? 그건 뭐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것만 해도 이게 몇 표 차가 되죠? 원희룡 후보가 1550표 차로 이기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이 숫자가 뭐냐면 당일 득표율 7.9%의 의미가 뭐냐면 자, 제가 조금 전에 각 계산 사동 관내에서 본 것처럼 각 투표소의 거를 다 지금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분류한 이 득표수를 다 더한 게 계양을의 이 소재 당일 득표수 중에 기계가 분류한 거. 예? 여기서 보면 49대 50.6이죠. 예? 근데 뭐 이 내일로 미래로 후보가 있으니까 여기 합계가 100%가 되지는 않아요. 여기 0.5%가 빠져나갔으니까. 요 비율하고 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영역은 이 사람이 재확인을 통해서 직접 사람 손으로 분류한 그 숫자를 전부 합친 거의 비율인 거예요. 네? 보세요. 41대 58이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람이 분류한 거보다 기계에서 더 많은 득표율을 보인 게 7.9%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요거를 빼면. 예? 원희룡 후보는 58에서 50.6을 빼니까 9.4%를 7.4% 손해를 봤네요. 관내도 마찬가지. 관내도 각 동의 관내 사전 선거인 수 중에 기계로 분류했을 때의 득표수를 다 더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는 60.4 대 39.3%야. 뭐 이거 차이가 중요하겠지만, 자, 사람 손으로 분류한 득표율을 보세요. 59대 40이에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60.4%?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2%야? 1.2%. 1.2%. 그러니까 사람이 분류한 것보다 관내사전 선거에서는 1.2%를 더 받은 거예요. 관외도 마찬가지. 관외는 이게 개표 진행표가 아니고 상황표를 넣다 보니까 한 지역구가 한 장에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도 보세요. 예? 7.7이 되나? 7.6이네요. 자, 그래서 이 전체 기계로 득표한 수를 다 이 세 가지를 또 합산해서 적은 게 이거고, 예? 이거를 합산을 해서 득표를 계산해 보면 5.4%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손으로 개표한 것보다 기계로 개표했을 때 5.4%를 더 받았다는 뜻입니다. 방금 계양구 갑에서도 이런 숫자가 있었죠. 여기는 9.2%나 뻥튀기를 했어. 주인을 바꿨어요. 개표기에서.
자, 이게 5.4%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좀 이따 요 계산 결과를 보고 뭐 비교하면 그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제 요거는 의미가 설명이 됐고, 지금 여기 표 부풀리기, 예? 선거인수 부풀리기로 해서는 저는 11,562표가 가공의 숫자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가정은 그 추론 과정은 공 박사님이 했던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제가 공 박사님이 했던 추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한번 계산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자, 요 숫자는 요 유효 득표수, 요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랑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 당일 투표수랑 재확인한 투표지 요 숫자랑을 합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효 득표수가 이거인 거예요. 당일 투표수에. 자, 요거 딱 후보별로 계산을 해서 관내, 관에 똑같이 요 칸이 같으니까 계산해 놓고, 고소 선상 투표는 전부 수작업을 했던 거니까 또 요 숫자 그대로 갖다가 옮겨 놓고, 그래서 합계한 게 이겁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이기는 걸로 나왔잖아요. 48365, 363은 또 뭐냐? 아, 여기 진짜 잘못 구분된 투표지가 있어서. 자, 이 득표율로 해서 득표차가 얼마냐? 7,747표였죠. 왜 또 49야? 아, 여기에다 잘못 구분된 걸 여기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었으니까. 하여간, 아무튼 7,749표 차이가 나고, 7,747표 차이가 나고, 이거를 공 박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이 당일 득표수 비율대로 이제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예? 이 몇 명이죠 이게? 47,000명, 3만 명이 양쪽에서 그 모집단이 있다 그러면 관내 관내 국외 합치면은 이게 몇 명이죠? 관내 관내 국외 38,800명이나, 예? 49,200명이나, 예? 모집단 숫자가 거의 비슷비슷한 정도로 이 정도 숫자가 되면 사전선거에서도 당일 득표율이랑 같은 득표율을 보였을 것이다. 고 해서 요 비율에다가, 자, 당일 득표수는 그대로 갖다 놓고 요 비율대로 사전선거를 했을 것이다. 고 해서 요 비율대로 여기 숫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여기 숫자가 요거 나누기 요거 곱하기 요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요 비율대로 하면은 여기가 18,000표가 아니고 11,700표가 실제로 투표를 했을 것이다. 그 계산을 하는 게 공 박사님 계산이에요. 관외도 마찬가지. 관외도 요 비율대로 적용하고, 국외 부재자도 요 비율대로 적용하고. 그래서 공 박사님이 얘기하는 부풀려진 숫자라고 하는 게, 자, 다 부풀려진 숫자가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갔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부풀려진 숫자가 당일 그렇고 당일은 없고 당일 관내 국외 부재자까지 다 합치면 9,319표 맞나요? 아, 아니지. 이 공 박사님 계산에 따르면은 9,319표가 부풀려져서 넣어졌다 이거예요. 맞나? 그렇죠. 9,319표. 그러면 이게 제가 얼핏 지나가면서 봤었는데 그 공 박사님은 4대 1로 뭘 더 넣었다고 추정을 해서 그랬나? 300 몇 표 차이로 이긴다고 그랬었나? 그랬었거든요. 여기 이 계양우 쪽이.
아무튼 요 차이를 비교해 보면, 예? 맞네. 여기 딱 나와 있네. 자, 공 박사님 계산대로 하면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랑 국민의당 원희룡 후보 사이에 아니 1500 맞네. 저는 1572표가 나오네요. 왜 300 몇 개라고 생각을 했지? 어쨌든 1572표? 공 박사님이 계산한 대로 하면 대략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겼다고 나왔을 거예요. 제가 영상을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얼핏 들어가는 숫자를 잘못 돌았나? 근데 저는 요 숫자가 아니고요, 당일 득표수가 아니고, 이거는 기계에서 이렇게 엉터리로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이렇게 민주당에 편향되게 기계가 개표를 했다. 예? 난 이거 못 믿겠다. 사람 손으로 한 이 개인 재확인 득표수에 기반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겠다. 그래서 총 유효 득표수, 당일 관내 각각의 총 유효 득표수를 계산해 놓고 여기다가 이 득표율을 곱한 겁니다. 예? 당일은 41대 58, 예? 관내는 59대 40, 예?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여기에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 게 아니고 저는 요거 다시 계산한 이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죠. 보시면 요 숫자는 그대로 갖다 놓고요. 국힘당 사전 득표율도 사전 득표수도 같고, 그 같은 득표율로 사전에도 투표를 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아까 위에 계산했던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민주당에게 투표했을 숫자, 사전 투표수를 계산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놓고 보면 41대 58로 오히려 원희룡 후보가 이긴 거예요. 이 부풀려진 숫자는 뭐냐? 예? 부풀려진 숫자라는 거는 지금 관내 사전에서 6,000표가 18,000이었는데 실제로 그 중에 8,819표만 15표만 진실이라고 진짜로 투표한 숫자니까, 이 숫자에서 이 숫자 빼면 9,506표가 유령표로 집어넣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실제로 들어간 게 8,800인데 이게 가짜가 9,500이라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한 명이 한 명씩 얻고 들어가도 이렇게 안 되겠다. 자, 이제 요거는 공 박사님이랑 그 숫자랑 차이가 나는 거를 저는 보세요. 11,562표고 공 박사님이 추정한 거는 아까 계산했었는데 세 개 합치면 9,319명이 공 박사님 원래 이제 이게 개표기 조작을 반영하기 전에 숫자로 따지면 9,300표 정도가 부풀려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개표기 조작까지를 반영하고 나면 이 부풀려진 숫자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9,300에서 11,000이 됐으니까 거의 한 25% 가까이 늘어난 거죠. 자, 공 박사님 그 가정에 따른 사전선거 추계는 둘째 치고, 여기서는 우선 이 숫자만으로 사람이 수개표 했으면 원희룡 후보가 당선됐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방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이 5.4%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걸 지우고. 자, 제가 사람 손으로 개표를 했다면 나왔을 득표수가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예? 당일 득표면은 이 기계로 한 거랑 재확인한 거랑 합쳐서 이 숫자를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기계 득표율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 숫자랑, 그럼 원래 거에서 빼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자, 기계 통과한 원래 숫자랑 재확인한 투표지랑 합치는 거에다가 제가 사람 손으로 분류했을 때 그 투표수라고 생각하는 이 숫자를 빼면 3778입니다. 그대로 카피를 해서 보게 되면 합계 자, 이재명 후보는 개표기 조작이든 뭐든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이 하여간 개표기 없이 사람 손으로 득표를 했다면 분류를 했다면 4781표가 줄었을 거란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 기계로 한 거에서 이만큼 덕을 봤다는 뜻이니까. 기계에서 5.4%가 편향되게 오류를 일으켜 가지고 그 정도 오류면은 조작인 거예요. 조작을 해서 4782표의 덕을 반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계를 안 했다면 이만큼을 더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 손으로 했다면. 원희룡 후보는 뭐예요? 이만큼의 마이너스가 나버린 거예요. 그냥 손으로 했으면 이만큼 손해를 안 볼 텐데 기계로 돌리는 바람에 4516표를 뺏긴 거예요. 기계에서 그냥.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숫자로는 4700, 4500이지만 사실은 두 사람 간의 표차는 이거예요. 9297표를 원희룡 후보가 이 개표기 조작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9297표가 차이가 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7749표 차이였지만 여기서 1550표로 차이가 나게 되는, 이거 합치면 저 숫자 나올 것 같은데 9299. 그렇죠. 그래서 요 개표기 조작으로 인해서 손해보고 유리하게 하고 한 거를 그것만 반영해도 승부가 뒤집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여론조사라고 한 것도 나오는 거 보면 뭐 처음부터 그냥 여기는 민주당 텃밭이라고 계속 뉴스에서도 그렇고 여론조사 결과가 당연히 그냥 이재명이 이기는 걸로 다 나왔었잖아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뭐 좀 따라 붙는 것 같았는데 까보니까 딱 요렇게 나와버린 거야. 예? 발표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내막은 개표기로 5.4%나 조작을 해서 이쪽을 걸 빼가고 5.4%가 그냥 늘려졌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만큼의 손해를 본 거니까 이 원희룡 후보는 자기 걸 뺏긴 거야, 이쪽으로. 그나마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원희룡 후보 거는 그나마 멀쩡히 있고 부풀려진 수를 여기다가 왕창 넣었다. 이 가정인 거니까 이건 그나마 한쪽으로 영향을 미쳐. 근데 이 개표기 조작은 총수는 변함이 없어요. 총수는 카운팅한 숫자는 아까 개항 이런 데처럼 뭐 한 개, 두 개 차이는 나지만 같아. 이 총수는 같은 데서 여기 걸 일로 빼온 거니까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 중에 동작을 나경원 후보 지역하고 광주에 제가 입력한 뭐 서너 군데 지역하고 말고는 전국적으로 이 현상은 다 나타납니다. 국힘은 무조건 닥치고 마이너스고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이 없는 쪽도 출마하지 않은 지역도 국힘은 무조건 마이너스해서 야당이나 진보 쪽 그 정당 후보에게 다 줬습니다. 지금 제가 130군데 한 절반 정도 지역구를 입력을 하고 있는데 130군데에서 전부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기계 오류 아니잖아요? 도둑질이잖아, 도둑질? 조작이잖아?
자, 마트에서 시식 코너에서 한 조가리 두 조가리 얻어먹는 거는 그건 그냥 시식이죠. 예? 근데 그 시식하고 있는 봉다리를 다 들고 가버리면 그거는 절도지. 뭐 비유가 비슷한 건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다 모든 지역구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광주 빼고 지금 이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얘들이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아직 한 군데도 안 왔어요. 그나마 광주광역시만 몇 개 와서 지금 입력해 봤는데 지금 제가 발표한 것만 네 군데 발표했죠. 지역구를 다 그렇잖아요. 예? 그 광주만 빼고 나면 나머지 지역이 다 이런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조작이라고 봐야지. 그나마 납품받을 때 1% 허용 오차까지인가 뭐 그 오차율을 인정해서 납품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1%인가요? 1%?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반대쪽에서 보면 야 2330표 개표한 걸 가지고 임마 86,000표 개표한 거랑 같이 놓으면 어떡하냐 이러는데 여보세요? 이게 몇 프로냐면 이게 또 합친 거에다가 해야 되나? 자, 2.62%예요. 예? 제가 이 앞에 그 왜 저 유권자 의식 조사 해가지고 발표한 거 그 까뿌까님 자료 인용해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1639명이었나? 4,300만 유권자 의식을 조사한다고 하면서 1639명을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뭐 투표가 잘 됐다고 한다 뭐 이 개표기는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그따구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한 이 저 표본 비율이 몇 프로나 되나 볼까요? 이씨 계산 저 표시도 못해 아예 0.0038% 0.0038%짜리 표본을 갖다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뭐 수검표를 넣었고 뭐하고 한 이번에 개선한 절차가 아주 잘 됐다고 본다가 60 몇 프로 앞으로도 이런 선거를 계속 해야 된다가 또 60 몇 프로 70 몇 프로 그런 엉터리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잖아. 그걸 믿으라고 선관위에서 발표를 하는 거고 여기에 저 허용 오차 신뢰 구간 뭐 해서 그 저 왜 통계마다 붙는 거 있잖아요. 이 숫자에서 신뢰 구간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2.5% 그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 전체 숫자에서 88,975표 중에서 2,330표 그러니까 기계가 분류했냐 못했냐의 차이로 인해서 꺼집어낸 그 숫자를 2.62%짜리 표본을 가지고 이 득표율을 계산했다 그러면 이거에 비하면 몇 배인 거야 이게 한번 계산해 봐요. 이건 자 687배나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제가 이 숫자를 꺼집어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신뢰 구간이 99.5 이상 나오지 않을까? 그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0.025% 정도? 이거는 저 통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게 샘플 비율이 높고 낮고에 따라서 그 신뢰 구간 뭐 허용 표본 오차가 이게 뭐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게 대표할 만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집계가 되면 전국 데이터, 광역시별 데이터 그렇게 구분을 돼서 제가 소개를 낼 테니까 자 그러면 이 숫자를 갖다 놓고 제가 광주광역시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전증 얘기를 했어요. 야 이게 같은 테이블에서 단순히 투표지 분류부에서 심사집계부로 넘겨놓은 그 테이블을 살짝 이동하는 사이에 차이가 뭘까?
같은 통에서 나온 표잖아요. 그 표에서 옆 테이블로 옮기면서 이런 득표율 차이가 난다? 이게 사전선거 당일선거 차이는 4일 5일의 여유가 있고 그 사이에 무슨 요동이 무슨 조작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대법원 판사가 지금 아예 판례로 남겨놔 버렸잖아요. 사전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더 많이 투표를 하는 걸로 보인다. 에? 지난 선거로 봤을 때, 지난 4.15 총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사례로 봤을 때 그런 게 보인다. 그래서 그 쌍봉그래프로 나온다. 사전선거가 뭐 63대 36으로 나오고 이거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본데 이렇게 대법원 판사가 3명이 합의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버려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판례가 돼버렸다니까요. 그거를 어제 장재현 박사님이 그 판결을 한 3명을 고발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나마 그 사회적인 성향, 뭐 투표 성향 이걸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요 같은 1시간 사이에 같은 투표지를 갖다 놓고 기계로 분류했느냐 못했느냐 그 차이만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저는 광주 쪽을 입력하기 전에는 이자들이 분명히 보수 쪽에는 수전증 환자들이 아주 나이 많은 분들이 많으니까 이 손이 들들들 떨리고 해서 칸에다 정확하게 못 찍었다. 그래서 재분류 쪽으로 많이 넘어왔고 그걸 분류하다 보니까 이 보수 쪽 표가 보수 정당 쪽 표가 재분류된 거에서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할 거라고 제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이유가. 근데 미안하지만 지금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더 입력해야 더 뭐 답이 좀 나오겠지만 광주 지역은 어떻게 설명을 하죠? 광주 지역에는 이런 현상이 없네. 있어도 뭐 국힘에서 마이너스 되는 숫자 따져야 뭐 1, 2%? 예?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보수 성향인가? 하여간 이건 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이 공박사님이 추정해 왔던 대로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매달려 왔던 대로 이 개표 결과만 가지고 여기만 매달려 가지고 사전선거 당일선거 이렇게 따졌었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그 판례가 나와버렸어요. 그거를 지금 당장 뒤볼 생각은 하기가 어렵고 자 이걸로 공격을 하자고요. 나 이거 못 믿겠다 이거야. 기계가 분류한 이거 도저히 못 믿겠다고. 다시 얘기해보면 아니 똑같은 용지를 집어넣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관위에서 얘들이 이거를 해명 못하면 이거 무조건 선거 다시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또 방탄국회 어떻게든 원 구성해가지고 방탄하려고 뭐 상임위원장 11명인가요? 그 투표하는 꼬라지들 보세요. 다 이런 식으로 당선돼가지고 간 년놈들이 뭐 좋다고 비실비실 웃고, 원희룡 후보는 이거 수능 전국 수석 아니에요? 학력고사 전국 수석 아닌가?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몰랐다고 하면 이거 한번 보시라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개표한 거랑 기계가 개표한 거랑 이렇게 차이가 빡 날 수가 있냐고요. 당체에. 그리고 이 사전선거인 수가 항상 더 많은 거. 이것도 당신이 이전에 선거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고 대장동 1타 강사로 칭송을 받던 사람 같으면
야, 당일에는, 예? 야라 그래도 되지? 나랑 학번 같지 않나? 조금 높던가? 아무튼, 이, 보라고요. 당일에서는 당신이 이겼어. 근데 사전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 높게 나올 수가 있냐고. 9개까지도 보면, 예? 이건 거의 3배 가까이 나왔잖아. 이거는 막 뭐 수능 볼 때처럼 달달달달 외워서 그 얻을 수 없는 답이니까 그런가? 전국 수석이면 수학도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냐고. 이거를 그냥 결과를 띡 받아들고 오케이. 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자, 사전선거는 당신이 알고 선거에 뛰어들면서 야 내가 그만큼만 더 뒤집으면 돼 하고 달려들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거 보세요. 여기서 지금 9,000표를 당신께 4,500표를 뺏겨가지고 쟤한테 더해줬다니까?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 선거 상황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예? 그거 가지고 한번 똑똑한 사람이 한번 계산을 다시 해보라고요. 그러고도 이게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나 당신이 뭘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나오든 뭔 짓을 하더라도 나는 당신이 공천받거나 후보로 나오는 거 나는 발벗고 나서서 반대할 거야. 예? 우리 세대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당신이라며 당신이 이거 인정 안 하고 저 사전선거가 당일보다 무려 막 지금 보세요. 비율로 따지면 9,000표가 더 많은 거 아니야. 예? 당일은 이겼는데 사전에서 뭐 어떻게 다 이런 결과가 나오냐고.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제일 똑똑하다? 국민들은 개돼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똑똑한 당신이 나서줘야 거기에 으쌰으쌰 같이 가는 사람들도 국민이 되는 건데 아니 제일 똑똑하다고 수능 수석했다고 자랑질하고 정치해 먹던 사람이 이렇게 멍청하게 가고 있는데 제일 똑똑한 사람이 그런데 우리 일반 저 국민들은 뭐가 되는 거야? 진짜 개돼지의 가분개밖에 더 되냐고. 뭐 이재명 씨는 곧 보니까 뭐 저기 저 위증 뭐 저거 위증교사 사건이니 뭐 공직선거법인 해가지고 곧 날아가게 생겼더구만. 이화영님도 그렇고. 그래 지금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원 구성하고 생 난리치는데 검찰은 뭐 또라이들인가? 거기다 대고 구속영장 청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불구속 기소로 가닥 잡더구만.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 사람이 구속이 되고 여기 개항을 해서 1년 뒤에 재보궐선거를 하고 이거는 우선 둘째치고 저는 이게 이런 걸 발표하는 거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두 사람 다 돌려가기로 다 아니라고 보고 다음에 보궐선거가 되건 다음 선거가 어떻게 되건 이거 발표함으로써 이제 선관위에서는 이 개표기 조작을 못하거나 최소한 개표기를 못 쓰는 상황이 될 거예요. 이것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개표기가 다 민주당에 유리하게 했다. 전라도 빼고 그게 한마디 카피로 해가지고 온 국민들한테 떠돈다. 이렇게 여론으로 형성된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개표기 쓴다고 얘기하겠어요? 개표기 쓰고 다음에 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떡할 건데? 모르지. 또 대법원들이 같은 식구라고 거기다 뭐 어떤 궤변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는 인정된다. 예? 아이고 이거 뭐 어그로 끈다고 시간 끌다 보니까 50분이 다 돼가네요. 요거는 뭐 저녁 때 좀 관심 가질 만한 시간에 제가 오픈하기로 하고요. 하여간 지금 모아져 있는 데이터에 열심히 입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 전국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